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관계에 적용되는 법 원리와 쟁송 수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적용 법규를 보면 공법 관계에는 공법 원리와 공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같은 공법 원리와 헌법 같은 공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법 관계는 다릅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 같은 사법 원리, 그리고 민법 같은 사법 규정이 사법 관계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송 수단도 다릅니다. 만약에 공법 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하지만 사법관계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입니다. 이게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중요한데요. 어떤 소송의 종류인가 따라서 관할하는 법원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관할하지만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성질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 등을 인정하고 있거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행정상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면 공법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차적 기준만으로 알 수 없을 때는 2차적 기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2차적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복수 기준설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만약 행정청에게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거나 그 업무가 공공성이 강한 경우에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복수 기준설이죠. 근데 사실 이것만 봐서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문제에서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판례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에 관한 주요한 판례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작용이 뭔지, 그 특성이 뭔지, 그리고 판례의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을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런 걸 구분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판례들이 다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기보다는 그냥 예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법을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서 보면 왜 공법 관계로 보는지 사법 관계로 보는지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먼저 국유재산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법 관계로 본 사례를 먼저 보고 이어서 사법 관계로 본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변상금이란 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합니다. 이렇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행위, 이러한 허가 행위는 강학상 특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뿐만 아니라 그러한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공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해서 관리청이 사용 수익 허가를 하는 것도 역시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을 허가한 다음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역시 공법관계입니다. 국유재산에 관한 것 중에서 예외적으로 사법관계로 본 게 있습니다.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 이건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데요. 국유 잡종재산은 현재 법령에 따를 때는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공법관계이냐 사법관계이냐가 달라지는데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건 사법관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국유재산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종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재산이 아닌 걸 일반재산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행정재산은 다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공용재산입니다.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재산이 공용재산인데 청사나 관사, 학교 이런 것들이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용 재산입니다.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 이 공공용 재산이고요. 도로, 하천, 항만, 공항, 공유수면, 바다나 하천, 강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게 공공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기업용 재산은 정부 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직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입니다. 상하수도나 철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행정재산은 보존용 재산입니다.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고 문화재나 사적지,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보존용 재산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근무 관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법 관계로 본 사례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그 행정기관이고 이러한 청원경찰들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도 공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나중에 공법상 계약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활동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공법관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근무관계 중에서 사법관계로 본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입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법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도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근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법의 영역이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계약이나 금전 문제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법 관계로 본 사례들입니다. 방송법에 보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신료 징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의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소송, 이것도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죠. 이어서 사법관계로 본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이건 사법상 계약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이 취소됐을 때 그에 따라서 그 개발 부담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온합금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건 민사소송이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판례도 앞에 판례와 유사합니다. 조세 부과 처분이 무효이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러한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인데 이건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법관계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해야 될 필요성은 적용되는 법 원리와 쟁송수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법관계에는 공법 원리가 적용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사법관계에 대해서는 사법 원리가 적용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법관계로 본 사례로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그에 대한 취소,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이런 것들이 공법관계이고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리고 서울시립무용단원의 위촉, 텔레비전 수신료 징수 권한, 하천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구한 소송 이런 것들은 모두 공법관계가 되겠습니다. 사법관계로는 일반 재산에 대한 대부가 있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그리고 지하철 공사 직원의 근무관계,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취득, 세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사법관계가 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